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하고 행복하고 즐거운 새로운 한 주를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이른바 인국공 사태, 인천국제공항의 보안검색 요원들을 정기적으로 전환하는 문제, 김두관 의원이 무지의 소치에서 나온 발언으로 불을 질러서 이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많은 젊은이들의 분노를 사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인국공 사태를 포함을 해서 제가 제목에 명기를 했습니다만은 부동산 폭등 사태, 또 이 탈원전 사태, 나라의 경제를 뒤흔들고 그리고 많은 국민들, 특히 서민들의 미래를 불안해하게 하는 이런 정책의 실패의 중심에 문재인의 무식이 있습니다. 문재인의 낮은 수준 때문에 많은 일이 그르치고 이런 사태가 발전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인국공 사태만 해도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으로 쫓겨나고 대통령이 돼서 완전히 촛불의 이른바 열기의 일종의 정상적인 이성의 기능이 마비돼서 취임한 지 이틀 만에 인천국제공항을 찾아가서 비정규직을 제로로 만들겠다라는 파퓰리즘 선언을 하고 말았습니다. 특정 기업에 가서 특정 일에 그런 특정한 공약을 해야 되는 바람에 이런 지금 현재 난리쇼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모든 이 경제와 특히 저희 노동시장에는 이 차별화된 질서가 있게 마련입니다. 기업이 인건비로 지출해야 되는 전체 비용의 규모와 그리고 노동시장의 공급 규모, 그리고 노동력들의 차별, 일종의 이 격차, 이런 걸로 인해서 오랜 어떤 절차와 질서가 있는 것이 노동시장 아닙니까? 이 노동시장을 변경을 할 때는 그 정책 방향이 옳은 것이라 하더라도 항상 그 정책 변화의 이 속도와 규모, 그리고 기존 시장의 절차와 질서를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신중한 방법을 취하는 것이 정도이자 뭐 아주 기본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문재인은 이런 기본적인 것을 무시하고 파퓰리즘적으로 무슨 이 사회주의 혁명을 하는 것처럼 말을 하나 뱉어놔서 이 문재인의 눈치를 보는 공기업의 기관장들이, 특히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최근에 이런 코미디 같은 일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보안검색 요원 1902명을 뭐 형식적인 채용 절차를 거친다 하더라도 일거에 정기직으로 전환을 하게 되면 인건비 부담이 크게 상승할 것이고, 자, 그렇다면 앞으로 인천국제공항에서 보안검색 분야가 아니라 다른 분야에 채용을 하는 규모도 대폭 줄어들 것 아니겠습니까? 많은 대학생들이 선호하는 제1의 공기업이라고 꼽히는 인천국제공사, 국제공항공사, 이 기업에 들어가기 위해서 공부를 했던 많은 젊은이들이 좌절감을 느끼는 것은 뭐 손바닥 보듯이 빤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거를 뭐 이상한 논리로 김두관 의원이라는 사람이 무식하게 둘러대려고 해서 사태는 더 커지고 있습니다. 뭐 이뿐만이 아닙니다. 제가 두 번째 명기한 부동산 문제. 노무현 대통령 청와대에서 문재인이 민정수석을 할 때 홍보수석을 맡았던 조기숙 이화여대 교수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자신의 이 전세 생활 또는 부동산 실패담을 쭉 자세하게 적으면서 놀랄만한 소식을 하나 공개를 했습니다. 자, 이런 내용입니다. 2회 전 문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와 부동산에 대해 대화할 기회가 있었다. 문 대통령이 일본처럼 우리도 집값이 곧 폭락할 테니 집을 사지 말고 기다리라고 말했다고 한다. 그래서 조 교수가 느끼기를 대통령이 참모로부터
잘못된 신화를 학습했구나. 큰일 나겠다 싶었다. 자, 일본은 잃어버린 20년 그 대규모의 경기 침체 시절에 이른바 이제 뭐 뉴딜 정책 비슷한 것의 일환이죠. 도쿄도에 도쿄 근처에 신도시를 많이 건설하게 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신도시는 점점 공동화되고 구도심 도쿄의 집값은 계속 올라갔습니다. 왜냐, 이 도쿄도는 너무나 넓기 때문에, 그리고 이 인구, 수도권의 밀집도가 서울과 다르기 때문에, 이 중심에서 많이 떨어진 신도시들은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더 가치가 떨어진 것이지요. 그러나 비교를 해보면 한국은 웬만한 신도시는 서울의 도심지역, 서울의 중심지역, 서울 지역과 거의 일체감을 형성하는 하나의 수도권이기 때문에 집값이 서울이 중심이 오르면 신도시도 오르고 신도시가 오르면 서울 중심도 오르는 이런 일정의 일체화된 집값 상승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구조를 모르고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엉뚱하게 일본 집값이 폭락을 했으니까 한국도 폭락을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부동산의 수요와 공급 이런 것을 제대로 모르는, 그러니까 대통령의 이런 무지한 인식이 기초가 된 부동산 정책이 규제 일변도로 가고 뭐 이 도심만 규제를 해서 하면 될 것처럼 해서 잘못된 규제 일변도의 정책으로 가서 부동산이 다시 상승을 하는, 그래서 많은 서민들의 이 집값 불안 이런 상황을 만들어버리는 일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조기숙 교수도 이런 이 대통령의 인식을 중심으로 하는 진보파 경제학자들의 집값이 내릴 것이라는 말을 믿고 신도시에 거주하다가 거의 구입한 가격에 비슷하게 10여 년 후에 집을 팔았다는 것 아닙니까? 겨우 우여곡절에서 최근에는 뭐 집을 새로 하나 장만을 했다고 하는데, 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의 원인은 전문성 부족에 있다고 믿는다. 시청자 여러분, 세 번째에 원전 판도라 영화.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 소추된 지 9일 만에 2016년 12월 18일, 그러니까 대통령 꿈을 꾸고 있는 사실상의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 문재인은 부산 서면에 있는 영화관에서 판도라라고 하는 일종의 재난 영화를 보게 됩니다. 판도라는 말 그대로 뭐 지진이 일어나서 대규모 이 원자력 발전소 재난 사태가 터진다. 그런데 정부가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한다. 일종의 이제 뭐 세월호를 빗대서 비판하기 위해서 만든 좌파 영화였죠. 그런데 그 내용이 너무나 공상적이고 한국의 원전의 안전성과는 상관없는, 한마디로 말해서 만화 같은 영화였습니다. 영화를 보고 난 후에 문재인이 인사말을 하기를 영화를 보는 내내 눈물을 흘렸다. 그리고 또 무식한 얘기를 합니다.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이 사고 때 그런 재앙이 있었는데, 원전이 이렇게 밀집되어 있는 부산 경남 지역에서 비슷한 사고가 터지면 어떤 재앙이, 끔찍한 재앙이 벌어진다. 후쿠시마 원전은 이 쓰나미 사태가 터졌는데 물이 들이닥쳤는데 이 비상용 발전기를 너무 낮은 곳에 설치를 해서 발전기를 돌릴 수 없어서 이 원전이 과열이 돼서 폭발한 것 아니겠습니까? 한국의 원전의 위치와 또 한국에서 발생하는 지진의 가능성, 지진이 발생을 해도 한국 원전이 버텨낼 수 있는 강도, 설계, 과학 이런 거에 대해서 완전히 일자무식한, 완전히 생짜배기 무식으로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만화 같은 영화 하나 보면서 눈물을 질질 짜면서 그날 완전한 탈원전 정책을 선언을 해버립니다. 인국공 사태, 원전 사태, 부동산 사태,
무식한 대통령의 수준 때문에 이 나라의 이런 재앙 시리즈가 계속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